자, 아이고 미안 봅시다. 자, 절대부등식. 자, 아이고 목소리가 이상하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우리 시험에 별도로 출제가 됩니다. 뭘까요? 그죠?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아유. 자, 일단 그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체적인 풀네임은 이제 산술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 요게 이제 전체 풀네임입니다. 평의상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고요. 자, 이게 그 평균이라고 할 때 평평한 평자에 균등할 균자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걸 얘기하죠.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산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은 그 쉽게 말하면은 덧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 평균은 이게 좀 한자라서 좀 그래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덧셈 평균이에요. 덧셈 평균. 자, 그래서 이제 더해서 평균 나누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2라는 숫자가 있어요.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더해서 평균 나누는 거라서 둘을 더한 상태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는 2로 나누면 되겠죠. 왜냐면 만약에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했다. 그러면 두 번 더했으니까 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산술 평균 5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기하가 이제 도형이라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쉽게 여기서 나타내는 건 뭐냐? 기하가 이제 곱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곱셈 평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뺄셈과 나눗셈은 안 해요? 그쵸? 나는 4치견산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덧셈과 곱셈 2치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뺄셈은 음수 덧셈, 나눗셈은 역수 곱셈. 그래서 수학에 대한 모든 규칙들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덧셈에서 대수까지 연결된 게 등차수열. 그 다음에 곱셈이 대수까지 연결된 건 등비수열. 그렇죠? 그게 함수로는 1차 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라는 숫자랑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곱해봅시다. 그죠? 곱해보면은 16이 나가죠. 우리가 애초에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했다. 원상태로 돌리려면 어때요? 두 번 거듭해서 곱했으니까 거듭제곱근을 해야 원상태로 나오죠. 똑같아요. 얘도 두 번 곱했으니까 2제곱근을 해줬을 때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커요. 항상 큽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큽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절대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애초부터 똑같은 수면 어때요? 4. 애초부터 똑같은 수면은 같아지겠죠. 그죠? 그때만 이제 같다. 그래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같을 수 있는 거는 애초에 두 개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산술 평균은 뭐라고요? 두 개의 수가 있을 때 둘 더해서 나눈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둘을 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게 되는데,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작은 경우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같은 경우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사용 가능한 조건이에요. 자, 사용 가능한 조건. 애초에 루트 내부에는 음수가 들어가면은 허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A랑 B는 다 양수인 경우. 양수인 실수예요. 그죠? 양수인 실수로 잡아요. 둘 다 음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허수는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산술 평균은 그럼 음수밖에 안 나와요. 이 대소호 관계가 애초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언제다? A, B가 같을 때, 그렇죠? 둘이 같을 때 한정에서만. 그러면 이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죠? 증명할 수 있죠. 그 수식적으로 증명한 게 뭐예요? 얘죠. 그렇죠? 빼서 증명하는 거. 아, 2분의 a 플러스 b의 루트 ab를 빼보자. 그러면 얘는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통분해주면 a 빼기 2루트 ab의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a랑 b는 다 양수지. 그럼 양수면 제곱근에다가 제곱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얘도 제곱근에 제곱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통째로 제곱이 되니까 실수 빼기 실수면 실수, 실수 제곱이면 음수가 안 나온다. 등호는 가능하죠. a, b가 같을 때는 빵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일정한 절대부등식의 관계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어느 경우들에 쓰냐. 일단 첫 번째 오잉. 자, 얘는 어느 경우에 쓰느냐. 자, 얘는 합을 갖다가 쓰고 있죠. 얘는 곱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쓴다? 합이 일정할 때 AB 곱의 최대를 구하는 용도로 1차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AB 곱이 일정할 때. 그쵸? 곱이 일정할 때 A 플러스 B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거나 AB 곱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합이 일정해요. 합이 4로 일정하다고 칠게요. 자, 그때 A,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방금식에다 그냥 그대로 때려봐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커 놨으니까 얘가 지금 4잖아. 2보다 작거나 같겠네. 루트 AB가. 그럼 어차피 AB는 다 양수니까 제곱하면은 AB는 곱 자체가 최대 4까지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산술기하평을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B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랑 B는 다 양수인 상태예요. 그렇죠? 양수인 상태. 이거 아니면 못 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B 대신에 4-A를 AB에다가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B 대신에 4-A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I. 2차 함수네. 그렇죠? 2차 함수. 위로 올라간 2차 함수. 그렇죠? 자, 0과 4에서 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얘는 언제가 값이 제일 커요? 대칭축일 때 제일 크죠. 그래서 얘는 최대 A가 2일 때, 그렇죠? 2 집어넣으면 마사 플러스 8. 최대 4까지 갈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요거가 마이너스로 바꿨을 때 A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4니까 A가 2일 때가 꼭지점 4로 나오는구나. 다실수의 제곱은 음수 안 나온다 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은 2차 함수로 대체 해석이 가능해요. 이건 몰라도 된다고요. 합이 일정한 경우는 굳이 안 써도 된다고요. 나중에도 계속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 해석으로도 가능. 그렇죠? 2차 함수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얘 때문에. 요거 때문에 써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가 4일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럼 곱이 일정하잖아. 그럼 A 플러스 B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작거나 같잖아. 보통 그냥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는 게 더 많아요. 양변에. 그럼 잠깐만. 여기에서 A, B는 4니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4, 2가 되겠죠. 그래서 합은 최소 4까지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언제? A, B가 둘 다 2일 때. 그쵸? 2인 경우만 지금 4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그럼 잠깐만, 이거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나? 그쵸? 왠지 가능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B 대신에 A분의 4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A분의 4인데 이거 이차함수 아니잖아. 못해요. 괜찮아요? 이차함수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대신 넓게 따지면 둘이 곱하면 4잖아. 둘이 곱하면 4잖아. 그럼 얘는 키워놨다. 2루트 둘곱. 곱이 일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똑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약분하면은 4. 그러면 2루트 4니까 4.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언제 등호 성립한다? 둘이 같을 때.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A제곱이 4일 때. A는 2일 때. 왜? 음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음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진짜로 아예 안 되냐?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떻게? 요거 최대 최소 구해달라고 그랬죠? K라고 잡아요. 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역으로 집어넣어서 B 대신에 K-A를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럼 B 대신에 K-A를 집어넣으면 A의 K-A가 현재 4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잠깐만, 얘는 지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KA 빼기 4는 빰.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실수를 가져야 되잖아. 그냥 뭐 판별식 써도 돼요. 그렇죠? 판별식 써도 상관은 없다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2차 함수로 해석해도 되는데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 안 한다. 그래서 요 경우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오케이. 못하는 건 아닌데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되느냐? 그렇죠? 합도, 곱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최대 최소를 뽑을 수 있을까? 못 뽑아요. 그거까지 한꺼번에 가면 좀 힘들겠다. 미안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안에서 좀 봐볼게요. 일단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기 39번부터 45번까지, 자, 8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요것만 후딱 한번 한 2분 정도만 해볼게요. 삼십오 번은 산술기하 평균은 아니에요. 그냥 절대부등식 내용일 뿐입니다. 완전 제곱식에서 가자. 잘 돼요. 좀 어렵잖아. 이거 괜찮을까? 이게 뭐냐면 곱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x랑 x분의 1 둘은 어때요? 곱하면 1이지. 그래서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저게 산술평균적 2로 나는 거죠. 그럼 기하평균은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산술평균은 최소 기하평균까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40번과 41번은 곱한 게 일정하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42번은 아이고 이건 곱한 게 일정하지가 않잖아. 근데 전개해보면 곱이 일정한 애들이 나옵니다. 42번은. 43번도 와 이거 뭐야 인수가 두 개나 있네. 전개해볼까? 전개해서 보면은 또 곱이 일정한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42번은 전개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에 곱하니까 1, 둘 곱하니까 y분의 x, 이렇게 둘 곱하면은 x분의 y, 둘 곱하면 1이네. 그쵸?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가 돼버리죠? 그쵸? 둘 곱하면 2가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이 가능하구나. 2루트 그쵸? 그래서 일정한 걸 쓸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2xy.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은 4. 이렇게 곱하면은 xy분의 2.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는 곱이 일정하구나. 나머지는 상수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자, 44, 45는 넘겨서 2차 함수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산술기하 평균 쪽으로 가보자 라는 거예요. 얘네 둘은 곱이 36이죠. 곱이 일정하지. 2루트 곱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할 때는 웬만하면 그 등호 조건을 꼭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언제가 등호가 성립할 때구나. 그래서 저게 최대를 가질 때는 x가 언제일 때 아니면 y가 언제일 때 막 이런 것까지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일단 좀 넘어가고 있는데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은 어때요? 항상 성립하지. 산술평균은 최소값이 기하평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곱이 일정할 때는. 곱이 일정하면은 기하평균은 일정한 상태지. 그럼 산술평균은 기하평균까지가 최소로 나올 거고. 괜찮을까? 오케이. 자, 어디까지나 다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이게 원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인데 요 2는 오른쪽으로 넘겨도 돼요. 요거를 여기다가 넘겨서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자, 이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산술평균은 최소값이 기하평균인 거예요. 물론 기하평균값이 상수인 경우에 한정해서. 괜찮죠? 곱이 일정할 때는 합은 최소값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게 상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왜 상수밖에 안 되는지는.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하면 반대로 곱은 최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왜? 등호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증명이 다 1번으로 가는 거고 그 1번을 써서 들어간 거는 실수 조건. 실수 제곱은 음수가 안 나온다.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공식 같은 느낌이 돼버리기는 하지만 이 공식은 너무 중요해서 수능 때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고3 때까지 나옵니다. 고3 때까지 산술기하평균은 딱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와, 열심히 문제 풀고 있어. 산술기하평균이 스물스물 다가요. 야, 잊은 것 같은데 뒤통수 탁 때리러 와요. 아, 진짜. 아, 얘 언제든 알고 있어요. 최대최소 나왔다. 최대최소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은 2차 함수 최대최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평균 생각해줘야 됩니다. 코시 슈바르츠 등식은 좀 이따 할 건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진짜로 끽 해야 내신에서 나올까 말까. 내신도 출제율 10% 미만. 그렇죠? 내신도 거의 안 나요. 요새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죠? 안 나옵니다. 참고로 이번에 요 주변 모든 학교 1학년 다 시험 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반 친구들도 다 봤는데 산술기하평균 안 나오는 학교가 없죠. 안 나오는 학교가 아니구나. 기말범이구나. 미안해. 기말범이구나. 기말을 봐봐야 알겠구나. 기말을 봐봐야 알겠어. 자, 안 나올 거예요. 진짜로 산술기하평균 안 나오는 학교 없습니다. 코시 슈퍼트치 안 나올 거예요. 자, 얘만 나와요. 얘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지? 그쵸? 다시 한번 우리 실수 조건 빼고는 쓸 게 없다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가줍니다. 자, 그럼 2차 계수가 1일 때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 그럼 4분의 3b 제곱이 남겠네. 그럼 얘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4분의 3b 제곱. 약간 아까 본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는 음수가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등호는 가능하죠. 그렇죠. a랑 b가 0인 경우에 한정해서는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자, 그래서 둘 다 빵 되는 건 a는 b가 빵일 때 성립한다. 이게 두 번째 네모 박스. 첫 번째 네모 박스는 이제 요거죠. 그렇죠. 요거. 자, 이렇게 두 개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합은 최소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 그렇죠. 얘는 지금 곱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보다 커놨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왜? 아까 전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2분의 a 플러스 b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a에는 x를 집어넣어주고
B에다가는 X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아이, 그러면 뭐 이게 이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할 리는 없잖아요.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자라는 거야. 그럼 2분의 X 플러스 X분의 1은 커놨다. 루트 X 곱하기 X분의, 곱이 일정하네. 그럼 얘는 지금 2까지 넘겨서 본다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커놨다. 그쵸? 1이라는 거야. 그쵸? 1에다가 2배 했으니까 2 곱하기. 최소값이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요게 지금 2 곱하기 루트 2구나.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요?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x제곱은 1일 때, x는 1이에요. 그쵸? 왜?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커놨다. 2루트 둘 곱한 거. 그래서 4x 곱하기 x분의 9, 2루트 36. 12가 최소값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12가. 자, 그럼 얘는 뭐예요? 2가 최소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는 최소가 2인데 거기다 1, 1도 했으니까 최소는 4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때 등호를 성립하는 조건은 어느 경우다? y분의 x가 x분의 y랑 똑같은 거니까 x제곱은 y제곱. 근데 x, y는 부호가 똑같다. 라고 얘기했죠? x랑 y가 똑같을 때예요. 괜찮죠? 둘이 같은 경우 현정에서만 얘는 최소값이 4.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작거나 같다예요. 둘 더하면은 5고요. 2루트 ab예요. 2xy, xy분의 2. 뭐야? 그럼 얘는 5 더하기 2루트 4네요. 얼마? 4 더하기 5니까 9가 최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당연히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언제? 2xy가 xy분의 2랑 똑같을 때. 그래서 xy의 제곱이 1인 경우니까 xy 곱이 1일 때예요. 그렇죠? x값과 y값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곱이 1인 경우면 얘는 최소값이 현재 9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b. 일단 이 식은 항상 성립하잖아. 근데 얘가 6으로 정해져 있네. 그러면 약분해주면 3이네. 곱해서 최대 루트가 3이니까 ab 곱은 9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등호는 언제? ab가 같을 때, a는 b일 때. 한마디로 ab가 둘 다 3일 때야. 그렇죠? 맞대.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맞아. 오케이. 자, 아무튼 얘도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합, 곱. 그럼 얘네 둘 곱했으면 4의 b가 되겠죠? 자, 4의 b, 그만해. 알았어. 자, 4, 4, 16.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 2, 8. 최소값이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뭐랄까, 어때요? 그냥 공식에 때려박는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공식에 때려박는 느낌. 자,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풉니다. 아이고야. 142랑 143은 뭐 비슷하니까 넘어가 볼 건데, 저기 143번 아니다. 얘는 좀 설명해야 되겠다. 143번. 요거 한 번만 잠깐 봐볼게요. 자, 두 양수 AB예요. A 플러스 2B는 현재 4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분의 2 플러스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뭐지? 얘는 어떻게 구하지? 합과 곱이 아니잖아요. 합과 곱이 아닌데 합과 곱의 관계가 산술기하 평균인데 합과 곱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땠어요? 합과 합에 관련해서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곱해서 전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K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2B에다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1이면
얘는 지금 현재 4K예요. 그쵸? 4K의 최소를 구해도 어차피 우리는 K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좌변은 전개해보면 B분의 A 이렇게 하면 A분의 4B 이렇게 또 곱하면 2가 될 거예요. 이게 현재 4K구나.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최소값이 얼마? 2루트 둘 곱하면 약분하니까 4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2, 4 언제가 최소냐? A분의 B랑 A분의 4B가 B분의 A랑 A분의 4B가 같을 때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일단 등호 조건을 좀 넘기고 얘가 최소 4면은 전체적으로 최소는 8이죠. 그러면 4K도 최소가 8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K 값은 최소가 2구나. 얘는 최소가 2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곱해서 정리해 주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합 나왔다. 곱으로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곱으로. 자, 그걸로 144, 144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는 애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x분의 1이라면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사실 풀 수는 있는데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유리함수니까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 반비례함수라서 우리 알고 있어요. 그죠? 반비례함수라서 그래프 알고는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난 상태라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대입하면 성립하네요. B는 A분의 1이죠. 이가 곱이 일정한 상태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곱은 1이에요. 2루트 6AB. 그렇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최소가 2루트 6이다. 자, 등호는 언제? 2A랑 3B가 똑같을 때요. 그렇죠? 2A랑 3B가 똑같을 때. 자, 그래서 2A랑 3B가 똑같을 때면은 이거는 뭐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2A랑 3B가 똑같을 때. 이거 생각해보니까 둘 다 루트 6일 때요. 이게 최소가 지금 2루트 6이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을 때니까 이게 지금 2루트 6일 때라 A가 루트 6이고 B는 3분의 2루트 6일 때요. 그렇죠? 위치 자체는 몰라. 어딘지 잘 모르겠네. 한 요 정도? 루트 6, 3분의 2 루트 6. 요 지점일 때가 지금 얘가 최소인 상태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요게 지금은 우리가 최소가 되는 A, B 값을 구하라는 내용은 아직 없는데 고난이도에서는 충분히 나옵니다. 고난이도에서는. 그쵸? 나중에 정말 연결시키면 이게 최소가 되는 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145번 요것도 잠깐만 한번 봐봐요.
자, 1분 정도만 직접 고민 한번 해볼게요. 145번 1분 정도만 힌트 좀 줄게요. 조금 어려운 사람은. 자자자, 껌 팔아요. 껌 팔아요. 껌 먹고 싶은 사람. 맛있는 껌. 오케이. 껌 팔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은 합과 곱의 관계가 될 텐데 3x 플러스 2y 합은 10인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와 뭐야? 곱이 아니고 또 합이야. 또 합인데 아까 본 것처럼 곱해서 전개하면 약분해서 이쁘게 나오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이쁘게 정리되지? 자,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아까부터 아니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절대값 아니면 제곱근 나오는 애들은 제곱해서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를 통째로 k로 잡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k제곱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결국 k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그냥 통째로 제곱 한번 해볼게요. 그럼 3x 둘 곱하기 2배. 아예 이것도 제곱할게요. 둘 곱하기 2배. 2루트 6xy. 여기 k제곱이네요. 어차피 k는 양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더 커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10으로 일정해요. 이게 최대 얼마인지 구해줄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거는 최대 5까지 가지. 그럼 얘는 최대 10까지 가죠. 그러면 얘는 10으로 일정한데 얘는 최대 10까지 가니까 k제곱이 최대 20까지 가지. 오케이.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얘는 최소가 2루트 6xy. 그래서 루트 6xy는 최대 5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때문에 3x 플러스 2y는 2루트 둘 곱한 거 6xy까지 갈 수 있고요. 요게 10이네요. 그래서 2루트 6xy는 최대 10까지 갈 수 있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최대 10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둘 더하면 20까지네. 최대가 20까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k제곱이 20까지 갈 수 있구나. 얘는 10으로 일정하고 얘는 최대 10까지 나오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k값은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커놨지만 2루트 5보다 작거 나왔다. 하지만 음수는 어차피 못 나와요. 그렇죠? 양수 중에서만 나옵니다.
아, K는 최대 2루트 5까지 나오는구나.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라 뒤에 148번 한번 해볼게요. 148번. 최소가 되게 되는 x 값까지도 뽑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요 둘 곱하면 36xy. 자, 이렇게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둘 곱하면은 xy 분의 1. 그쵸? 그러면 뭐예요? 얘네들이 역수관계네. 역수관계면 곱이 일정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둘 다 양수면서 곱이 일정한 상태니까 마이너스 13에다가 36xy 플러스 xy분의 그쵸? 그럼 곱이 일정한 상태라서 요거는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했으니까 36. 그쵸? 그래서 6이 12. 얘는 12까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를 딱 봤을 때 어때요? 이게 지금 10이에요. 최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에다가 얘가 최소 12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때 최소값 m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언제라고요? 둘이 같을 때. 그렇죠? 36xy가 xy분의 1과 같을 때. 그래서 xy의 제곱은 36분의 1. 따라서 xy가 6분의 1인 경우가 최소가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n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양수만 돼요? xy 둘 다 양수니까. 그렇죠? xy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은 그러면 음수는 못 써요? 못 쓴다니까. 그렇죠? 양수밖에 못 써요. 0도 안 씁니다. 0도 안 써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이 149번은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볼게요. 149번. 자, a가 1보다 클 때요. 자,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4.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넓게 따지면 두 개 항이에요. 그렇죠? 두 개 항. 물론 이건 단항식은 아니긴 한데 그냥 넓게 항이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두 개 항인데 우리는 합과 곱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일정하지 않으면 못 쓴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
합을 가지고 지금 최소를 구하고 있는데 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곱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바꿔야지.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든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붙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분모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분모는 못 바꾸니까 분자를 바꿔주자.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어차피 얘랑 얘는 이제 곱이 일정해지네. 1은 나중에 뒤에 가서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2루트 곱한 상태니까 4. 그래서 최소값이 5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1은 A-1분의 4랑 똑같아야 되니까 A-2일 때, A가 3일 때가 최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A는 3일 때, 그러니까 최소인 상태. 자, 뭐 일단은 최소 값만 구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맞아요. 오케이? 자, 150번 한번 해볼게요. 150. 아이고 쉽다. 150번. 자, 심심한 친구들. 야, 이게 벌써 다 풀어가지고 심심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6단원까지 다 돼야 돼요. 다음 주까지 다 낼 수 있으면 다 내기 바랍니다. 시험 끝난 친구들은 최대한 이번 주 중에 내주는 게 좋고요. 그죠? 지겹게 많이 풀면 암산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왜 암산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곱이 일정해야 돼. 분모를 바꿀 순 없잖아. 그죠? x-5를 만들어주고 뒤에다가 플러스 5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곱해서 1이니까 최소값은 2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등호 조건. 역수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똑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1밖에 없잖아요. 그쵸?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만이 역수가 똑같은데 우리는 음수를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역수가 같은 경우는 그냥 1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x값은 6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호호호호호. 자, 이거는 x-5분의 1 플러스 5. 그쵸? 요거 곱이 일정하네. 그쵸? 그래서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최소만 요것만 따졌을 때 2루트 1. 2네요. 그래서 전체 최소는 얘가 최소 2인데 거기다 5를 플러스 시켰으니까 최소값은 7인 걸로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된다? x-5랑 x-5분의 1이 똑같아야 된다. 그쵸? 전개할 필요 없어요. 왜? 넘겨서 x-5의 제곱은 제곱해서 1 나오는 거는 뿔마1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x는 6이거나 4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x가 5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안 된다라는 거지. n값은 6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요거를 전개해서 해도 되고요. 난 전개하고 싶은데 난 전개를 꼭 하고 말 거예요. 해도 돼.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이거 지금 x-4, 그렇죠? 이렇게 나가니까.
어차피 4 안 되잖아요. 그쵸? 6 또는 4. 그죠? 이거는 어차피 안 됩니다. 얘가 맞아요. 자,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복잡한 식에서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예요. 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이따가 퀴즈 하나 낼 거예요. 모두가 다 틀리게 만드는, 전원들 다 틀리게 만드는 퀴즈를 이따가 좀 내려고 생각 중에서. 호호호호호. 자, 152번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152번. 자,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분의 B 플러스 C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B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C 플러스 B분의 A예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자, 아까 괄호 왕창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개. 괜찮죠? 얘 전개해서 하면 돼요. 얘 전개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개를 하고 싶지 않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전개 다 해서 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역수하게 아이고야 이거 찾아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썼는데. 이 B분의 A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혹시 대안이 있나? 이 전개해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역수한 게 딱딱딱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에이 모르겠다. 둘이 합이잖아. 최소가 최소는 몰라. 최소는 모르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2 곱하면 10분의 A죠. 2루트 10분의 A. 얘보다는 무조건 크거 같을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최소인지는 몰라요. 오케이? 자, 일단은 얘는 무조건 이거보단 크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둘이 같을 때. 그쵸? B분의 A가 C분의 B랑 같은 경우만. B제곱이 AC인 경우에는 얘는 얘보다 커 같은데 B제곱이 AC인 경우에는 얘는 얘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산술기하평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이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셋 다 최소 나오면 최소 곱하기 최소면 최소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자, 요게 일단 핵심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루트 2 곱하면 A분의 B네. 언제? 둘이 같을 때 C제곱이 AB인 경우. 그쵸? 그럼 얘는 요것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평균 해보니까 2루트 B분의 C예요. 자, 언제? A제곱이 BC인 경우에는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최소가 얘는 최소가 얘는 최소가 얘라고 생각해서 제일 작은 것끼리 곱해볼게요. 2루트 C분의 A 곱하기 2루트 A분의 B 곱하기 2루트 B분의 C라고 써봤어요. 무조건 이건 성립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AA 약분되고 BB 약분되고 CC 약분되네. 얘는 2의 세제곱 8. 괜찮죠? 와, 얘는 최소값 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8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셋 다 등호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B제곱이 AC면서 C제곱이 AB면서 A제곱도 BC인 경우만 이게 등호인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있나? 그리고잖아요.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우 있나? 있어요. 어떻게 하지? 다 빼볼게요. 다 빼봅시다. 다 더해봅시다.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은 A, B, B, C, C. 필요에 따라서는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제일 심플한 얘가 얘라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요거인 경우. 그렇죠? 딱 2학기 때까지만 나온다고. 1학년 때까지만. 자, 2분의 1 A-B제곱 B-C제곱 C-A제곱
이게 0인 경우. 이럴 수 있는 건 A, B, C가 다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괜찮죠? 아, A, B, C가 다 같은 경우 현중에서만 얘가 최소 8 나오는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A, B, C가 다 똑같으면 1 더하기 1이죠. 2.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2가 되는 거야. 얘도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얘도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요. 그러니까 2 곱해서 8이 나올 수 있다. A, B, C가 다 같은 경우만.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럼 그거 가지고 1호 3번 한번 풀어볼게요. 1호 3번. 그쵸? 이 분수꼴로 되어 있는 걸 다 찢어서 들어가도 됩니다. 물론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분자 이거 최소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또 B랑 C가 똑같은 상태여야 되고 C랑 A가 똑같은 상태, 뭐 A랑 B가 똑같은 상태 막 이런 걸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분모는 하나, 분자는 두 개로 나와 있다.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사랑으로 찢어준다. 하하하하 하트로 찢어주자.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편한 경우가 아무래도 좀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1번의 그 네모 박스의 첫 번째 게 152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해당하는 게 이제 153번에 관련된 얘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152번을 아까 전에 왜 설명했냐면 좀 이따가 고난이도에서 다 틀리게 만드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도에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사랑으로 찢어볼까? A분의 B, A분의 C. 요것도 찢으면 B분의 C, B분의 A. 요것도 찢어주면 C분의 A, C분의 B. 그쵸? 와, 그럼 여기는 역수관계인 애들이 있네요. 그쵸? 실제로 152번도 전개 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역수관계가 다 튀어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얘네 둘이 역수네. 그렇죠?
그 다음에 B분의 C랑 C분의 B도 둘이 역수네. 그러면 얘네 둘도 역수네. 그래서 한꺼번에 최소를 구할 수는 없지만 얘 최소, 이것 최소, 이것 최소를 각각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최소도 구할 수 있지 않냐? 단 등호 조건에 모순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등호 조건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최소가 2, A, B가 같아야 되고요. 얘는 최소가 2, B, C가 같아야 되고요. 얘는 최소가 2, A, C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가 어때요? 둘. 자, 어느 경우에? A, B도 같아야 되고요. B, C도 같아야 되고요. C, A도 같아야 돼요. A, B, C가 다 같은 경우의 한정에서만 전체 최소가 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되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개가. 자,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조금 고난이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고난이도로 좀 들어갈 거예요. 자,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자, 이거는 고난이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할 겁니다. 설명만. 자, 얘는 현재 교육과정이 어떠냐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임을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건데 그거 빼고 사실 안 써요. 그거 빼고 안 씁니다. 자, 뭐냐면은 코시라는 수학자랑 슈바르츠라는 수학자가 혼합해서 만들어낸 식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만드는지. 그죠? 자, 뭐냐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AX 플러스 BY 통째로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이걸 정리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성립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증명은 뺄셈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가 왜 성립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얘를 활용하는 문제가 내신에서는 지금 거의 멸종 위기종. 수능은 이미 멸종했어요. 화석밖에 안 남아요. 진짜 아무도 안 합니다. 수능에서는. 내신 때나 학교 선생님이 강조할 때 한 번. 맛만 좀 봐보자.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산술기하 평균만 연습할 겁니다. 오케이? 자, 왜 되는지 볼게요. 여기서 이걸 뺀다 그랬어요. 이게 전기합시다.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쵸? 여기에다가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A제곱 X제곱 2 곱하기 2배 2AB XY 그 다음에 BY 통째로 제곱 B제곱 Y제곱. 그래서 이 양순지 음순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A제곱 X제곱 지워져요. B제곱 Y제곱 지워집니다. 그쵸? 그래서 남은 애들만 놓고 보니까 우와 이 완전 제곱식 돼버리는데 그쵸? 그쵸? A제곱 AY 통째로 제곱 빼기 2배 ABXY인데 AY BX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얘는 통째로 BX 제곱이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인 게 지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AY-BX 통째로 제곱이 되는구나. 그럼 얘는 절대 음수가 나올 리가 없겠네. 그렇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Y가 BX인 경우. 그렇죠? AY가 BX인 경우. 자,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건 뭐냐면은 A 대 B가 X 대 Y인 경우 이런 비율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A분의 B는 X분의 Y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쓰냐? 얘가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식 쓰면은 몇 줄이면 끝나요. 되게 짧아요. 와! 얘는 예를 들어서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말고도 여러 가지 쓸 때가 있는데 특히나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요것도 되게 강력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본다면 이게 무슨 문제 같아요? 그렇죠? 아, 얘는 원방이잖아요. 반지름이 5짜리는 원이에요. 그럼 얘는 뭐야? 에이, 최대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t라고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t. 괜찮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짜리인 직선 중에 얘랑 만나는 교점. 왜냐면 이 x, y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x, y 중에서 이거 성립하는 애들이니까 만약에 x, y가 2점이면은 2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그때 y 절편이 4분의 t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지금 t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x 좌표가 여기 있다. 그럼 t 값은 또 낮아지겠죠? 와, 최소는 여기 접할 때겠네. 최대도 이렇게 접할 때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코시-슈버르츠 부등식으로 가보자.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다 써볼게요. 둘 곱한 거 제곱근, 둘 곱한 거 제곱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값 중에서 얘는 현재 25잖아요. 그죠? 요건 현재 25예요. 요거 그대로 갖다 쓰니까 괜찮죠? 자, 요게 지금 3x 플러스 4y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에다가 3, b에다가 4 집어넣을게요. 괜찮아요?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얘는 3제곱 플러스 4제곱. 얼마예요? 25죠? 와, 25제곱이 3x 플러스 4y 통째로 제곱보다 크거 낫대요. 따라서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5보다 커 낫지만 25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요? 이 최대 25까지 나온다고요. 얘와 접할 때 이 y절편, 이 4분의 t가 얼마? 25라고요. t값 100까지 나와요. 괜찮아요? 오케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거 눈치 빠르면 이것만 딱 보고 뭐야? 100이잖아.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수학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식이에요. 수학계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부등식인 건 맞아요. 근데 고1한테는 너무 오바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이걸 활용하는 문제를 따로 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선생님은 내려고 하냐? 그럼 왜 교과서에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굉장한 식도 전부 증명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도 있더라 라는 소개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교육과정에는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식은 어떻게 생겼다? 합과 합이에요. 와, 둘 다 합이에요. 합을 알고 있을 때 합의 최대값 아니면 합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합이면 아까 전에 봤던 문제 중에도 있었나? 그쵸? 아까 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합. 예를 들어서 143번 문제에서 a 플러스 2b는 4. a분의 2 플러스 b분의 1의 최소값. 만약에 이런 걸 구하려고 할 때도 이거 코시-슈버르츠 부등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a 플러스 2b와 a분의 2 플러스 b분의 뭐야?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똑같잖아. 곱해서 전개하는 거. 그거 나왔다. 둘 곱한 거 제곱근. 둘 곱한 거 제곱근. 내 제곱보다 그거 나왔다요. 괜찮아요? 딱 보면 2루트이죠? 제곱하면 8이죠? 이게 4잖아요. 와, 이게 지금 8보다 커 같은데 얘가 4니까 얘는 지금 2보다 커 났구나. 얘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코시-슈버르츠 부등식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얘는 연습하지 마요. 너무 연습하지 마요. 학교에서 혹시라도 세게 얘기하면은 그때만 연습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얘는 참고만 하면 돼요. 저기 나중에 변형도 있어요. 굉장한 변형도 있습니다. 3개짜리도 있어요. ax, by, cz 제곱. 아우, 2개짜리도 안 나오는데 3개짜리가 안 나오겠죠? 그쵸? 근데 3개 내는 학교는 저까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는 나중에는 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알고 있으면 되고요. 와,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은 3개짜리 안 해요? 쟤도 있어요. 있어요. 3개짜리 산술 평균, 3개짜리 기압 평균. 근데 문제는 얘를 왜 안 해요? 거듭 제곱근이 지금 고1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대수에서 나오는 애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딱 산술기압 평균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해. 말이 너무 많았지? 말이 너무 많았어. 자, 잠깐 쉬었다가 레벨 3로 갈게요. 코시 슈퍼르 슈퍼 등식은, 일단 좀 생략합니다. 얘는. 와, 시간 너무 빠른데? 어, 27분. 뿅.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하지. 난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 알았어.